제가 오늘까지도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였죠. 꿈도 많고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아이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광주의 작은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광주는 낮에는 활기차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하는 곳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침묵이 온통 도시를 감싸면서 공기는 묵직하고 진해졌어요. 마치 아무도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가게는 유난히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마치 공기를 작게 부수며 들리는 잔잔한 소리 같았죠. 저는 계산을 마치고 불을 끄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섰어요. 밤에 혼자 걷는 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일 끝나고 나서 느껴지는 신선한 바람이 좋았거든요.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짧은 평화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의 바람은 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죠. 광주의 거리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아스팔트 위로 길고 비틀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저는 항상 빠르게 걷는 편이었지만 그날 밤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앞쪽 공원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말랐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숙여져 있는 모습이었고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손을 모은 채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기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고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죠.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이며 멈춰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불편한 기분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거절할 사람이 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직감이 계속해서 빨리 가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결국 뒤돌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려 했죠. 저도 집에 가는 길이라 좀 멀어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다시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근처예요. 멀지 않아요. 그녀를 그냥 지나쳤어야 했어요. 제 본능을 따랐어야 했죠. 하지만 그 눈빛과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저 거절할 수 없게 만든 무언가가요. 그래서 제 자신도 모르게 본능을 거스르며 동의해버렸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실수죠.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발을 질질 끌며 느리게 걸었고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된 작업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거리에서 그녀의 냄새가 느껴졌죠. 눅눅하면서도 알 수 없는 신냄새. 숨을 입으로 쉬고 싶을 정도로 불쾌했어요. 처음엔 걷는 내내 말이 없었는데 곧 그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요. 몇 살이에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18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자연스러워 보이려 했어요. 혼자 살아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걸 물어보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말했어요. 네, 혼자 살아요. 몸의 모든 세포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대답했죠. 그녀는 마른 웃음을 흘렸어요. 낮고 마른 소리였고
마치 저보다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혼자 사는 거 좋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방해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당신이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발걸음을 빠르게 하며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녀는 더 빠르게 걸으며 저와 나란히 맞춰 걸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지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느낀 적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으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녀가 저를 만지려고 했던 건 그때였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제 팔을 스치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제발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포가 저를 엄습해왔죠. 그녀는 웃었어요. 눈에는 전혀 미소가 없는 얄은 웃음이었죠. 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제 쪽으로 뻗어왔어요. 마치 날카로운 발톱처럼요. 그 순간 제 몸이 생존 본능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고 점점 빨라지면서 가까워졌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달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헐떡이며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이후 찾아온 정적이었어요.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었죠. 그녀의 낮고 마른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 길 위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 그 기이한 미소가 마치 제 머릿속에 박혀버린 듯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림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형상으로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 공포,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그 느낌은 절대 잊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게에 사직서를 내고 짐을 챙겨 광주를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오싹한 느낌이 다시 찾아와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결코 몰랐다. 나는 결코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